예전에 그 학원 사용 설명서라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학원이나 뭐 사교육, 기왕 이제 하기로 결정해서 한다면 돈 들인 만큼 좀 어쩌면 뽕을 뽑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 가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키워드가 충실하라입니다. 네, 그래서 엄청 뻔한 얘기 같은데 이제 결정한 형태가 학원이든 뭐 인강이든 또는 과외든 여러 형태의 사교육이 있잖아요. 그 사교육을 결정했다면 다니는 동안은 저는 수업에 굉장히 충실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 80%인지 90%는 뭐 전기세를 내고 다닌다 이런 농담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 가서 그렇게 막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없는 게 스케줄 상으로도 저희도 그렇지만 집중력이 한계가 있는데 뭐 학원 매일 막 두세 개씩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했다면 아이가 충실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충실히 해본 적도 있고 조금 느슨하게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느슨하게 했던, 조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 수업들은 성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레벨에 있다고 절대 실력이 같지 않다는 거. 아이들이 숙제를 해가거나 수업을 성실하게 하거나 뭐 다른 활동들을 잘한 아이는 그 레벨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충분히 얻으면서 실력도 향상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왔을 때 이 어떤 학원을 같이 선택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면 너가 반드시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저는 계속 심어주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그 성취감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습관이 작은 습관인데 이 작은 습관이 계속 불성실하게 이어지다 보면 이거는 이제 사교육이나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생활과 학교 생활에도 분명히 지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이제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소중히 하라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아이에게 제가 그 사교육비가 얼마가 드는지 한 2학년인가? 언제부터 알려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의 가치를 알려주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업의 가치가 이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사실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일단 학원보다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 메인이 돼야 되고 학교 수업을 아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야 하는데, 선택된 어떤 사교육에 대해서도 학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학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 그것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뭐 학교는 이러하다, 그리고 이제 학원은 뭐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의연중에 말하면서도 심어주게 되고 또 선생님이랑 통화하면서도 사실 심어주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하게 되고, 학원에 이제 뭐 선생님이랑 통화할 때도 예의를 갖춘다거나 이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그 말 잘 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계속 알려주다 보면 아이도 의뢰 학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도 말 잘 따라야 하니까 중요하고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나중에는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학원이나 모든 사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게 학습 학원이 되든지 아니면 예체능 학원이 되든지 현재 배우고 있는 모든 어떤 수업에서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뭐 학군지인 대치동이나 목동의 학원들을 다니다 보면 사실 저도 놀랐는데, 초등에는 좀 덜하지만 아무래도 성과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 말이 약간 법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가 이제 뭐 아이 공부하고 있는데 쉬거나 자고 있어요. 그럼 바로 전화해서 엄마 이러이러한 거 어머님 뒷바라지 해주셔야죠.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사실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건 아니고 학원 선생님이 전화했을 때 그 엄마가 아이의 학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실 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학원 수업,
사교육을 하는 모든 수업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내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엄마가 힘들게 이렇게 돈을 내서 나한테 내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라입니다. 이거는 그 아이도 그렇고 엄마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사실은 처음에는 선택하지 않잖아요. 제일 처음 저희가 생각해보면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도 그렇고 예체능도 아이 의사를 슬쩍 물어보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이 엄마가 선택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판단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다가 이제 고학년에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스스로 알아오기도 하고 직접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어떤 사교육에 대해서든 좀 아이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사실 학원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다양한 이제 학습 정보들을 경험하고 서비스를 아이에게 적용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비판적인 사실 사고가 가능하고 판단 능력이 생기는데 이걸 엄마만 알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아이랑 계속 그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다 얘기도 알려주고 대부분은 아이랑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이제 아이가 수학 학원을 다녀요. 근데 학습 이제 학원이잖아요. 학습 학원에서 너가 얻어야 되는 거 학원의 역할은 본질은 뭐 이런 거야. 학교의 역할은 이런 거지. 그래서 너가 부족한 부분을 가서 배워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엄마가 모르는 거 학원 선생님들이 더 전문화되어 있으니 엄마가 모르는 거를 적극적으로 배워라. 그리고 너가 이 학원과 이 학원 아이도 경험이 생기다 보면 장단점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A, B, C 학원은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걸 엄마도 얘기를 해주고 아이도 스스로 얘기를 해가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초등은 어차피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면 아이가 좀 더 사고가 유연해지고 본인이 학습 활동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좀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은 뭐 모르잖아. 그래서 뭐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아이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정해지는 약간 로드맵처럼 간다라고 그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계셔서 그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고학년 엄마다 보니까 7세 때인데 7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선생님의 말투가 어떤지 그걸 이제 뭐 인성으로 표현한다거나 실력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요. 아이가 선생님이 이러이러해 요런 건 나는 안 좋은 것 같아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사실 아는 거죠. 그랬을 때 엄마의 반응이 엄마가 결정한 거니까 억지로 다니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장기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래서 너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노력하고 개선할 부분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아이가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그걸 하면서 엄마 역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제 그 두 아이가 좀 여러 형태의 학원들을 겪으면서 학원을 기왕 선택한 거 아니면 인강을 선택한 거 어떤 거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사교육을 하나 안 하나 그거를 고민하지 말고 만약 선택을 했다면 거기서부터는 이 세 가지를 좀 집중해서 내가 최대한 얻을 거를 얻자. 근데 그 얻기 위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아이에게 소중하게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아이가 선택적으로 사교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는 아이가 그 학원 수업을 좀 못 봐주고 내가 충실하지 않게 단어도 못 봐주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레벨인데 그 실력이 아닌 것 같고 또 본인도 친구랑 이렇게 했을 때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숙제를 잘 안 해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걸 이제 느끼는 거지. 저학년 때는 전혀 몰라서 자기만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친구들도 생각하고 친구들이 어떤 수준인도 파악이 되더라고. 근데 본인도 이제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온라인 수업 숙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랑 단어 시험을 예를 들어서 다 맞췄을 때 다르다는 거를 그 미묘하게 그 다름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충실하지 않으면 진짜 시간은 엄청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해서 몇 시간씩 드는데 힘만
빼지 않나. 그래서 할 때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하게끔 가르치는 걸 누누이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은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충실함이 거의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 충실함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숙제잖아. 그치, 숙제나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 그게 중요하다고 아마 지금 느꼈으면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느낀 건가? 빨리 느끼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막 시켜가지고 느끼는 거 절대 못 느껴. 시켜가지고는 어차피 이렇게 저학년 때 그러니까 곧 고학년 때 이제 본인이 느껴서 그 다름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만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되는